스포츠 라이브 후반전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요, 스포츠계 가장 핫한 인물을 만나보는 스포츠 라이브 초대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스포츠 세대교체 선두주자, 바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42살이시잖아요. 네. 역대 가장 젊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이 되셨어요. 먼저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았던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당선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어려운 선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주위에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특히 체육인들께서 이제는 좀 변화가 됐으면 하는 네. 바람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래도 기쁨과 행복보다는 그런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어떤 책임감, 그 중압감 이런 네. 것들이 확 몰려오면서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겸손한 자세로 네.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임 이기흥 회장 낙선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체육회와 문체부의 첨예한 대립을 꼽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체육회가 정부와 좀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고 감정 싸움을 벌이는 게 체육계에는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우려였거든요. 회장님이 보시기에 체육회장과 문체부 장관 사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다고 보세요? 글쎄요, 사실 뭐 그 리더들은 리더들마다의 어떤 본인의 철학과 네. 스타일 또 플랜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뭐 또 때로는 감정이 이렇게 또 좋지 않았다가도 좋았다가도 항상 이런 부분들을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항상 수평적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체육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또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체육 분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런 것들을 또 반면 교사 삼아서 네. 또 그런 관계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좀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이 취임 후에 가장 먼저 하시겠다고 한 일이 바로 내부 개혁이었어요. 이 내부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체육계 불공정 논란의 핵심으로 꼽혔던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 개혁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뭐 우선 지금까지 받아왔던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 네.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빠르고 간결하게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내부 개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사실 대한체육회 내부의 직원들도 굉장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사부터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좀 반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뛰어난 능력을 체육을 위해서 잘 쓰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낡은 어떤 관행이나 관습들은 버리고 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제가 내부 개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당장 이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배드민턴협회와 대한축구협회 신임 회장 인준을 하셔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실은 뭐 지금 다 선거철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뭐 경험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한체육회가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걸로 면밀히 검토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원칙이 상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고 있고 아직 제가 업무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제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매번 종목단체 선거 때마다 그런 인준 절차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갖고 있는 그런 좀 공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역대 대한체육회장들이 늘 약속했던 게 체육회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이었어요. 한국 체육이 계속 발전을 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인데 그동안은 다 공약에만 그치고 말았잖아요. 회장님은 여기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죠. 네. 근데 대한체육회의 90% 넘는 자산이 예산이 이제 전부 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 보조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항목이 정해져 있고 좀 융통성 있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좀 자체의 예산을 더욱더 늘리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후원금이라든가 뭐 기업의 후원 유치 또는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라든가 네. 저희가 또 이 대한민국 체육이 갖고 있는 이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무궁무진하다 보고 있거든요. 특히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 스포츠 K 스포츠가 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듯이 그런 걸 잘 개발한다면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근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잘 쓸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가 마련을 해가지고 학교 체육 현장이라든가 뭐 지방 체육 현장 또 종목 단체 또 생활 체육 등등 다양한 분야가 좀 더 이렇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내긴 했지만 지난 몇 년간 한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이 낮아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신가요? 우선 메달을 따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기존의 전통 강세 종목이었던 유도, 레슬링, 또는 복싱, 그리고 탁구 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는 좀 더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 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번에 144명이 출전을 했는데 금메달은 13개를 땄단 말이에요. 근데 2018년도나 2026년도에 동계 올림픽, 뭐 하계 올림픽에서 메달은 딸 수 있지만 출전 선수 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 종목, 뭐 체조, 육상, 수영 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고르게 올림픽을 출전을 해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임기 중에 대형 이벤트들도 있잖아요. 내년에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또 3년 뒤에는 LA 올림픽이 네. 있는데요.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체육회장으로서 목표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우선 좋은 성적을 거두면 당연히 너무 좋겠죠. 네. 물론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메가 이벤트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 체육회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거보다 더 급한 문제는 이제 그 선수들이 올라와서 대회에 나갈 때까지 그 성장 과정에 저희가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면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면서 운동을 하는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체육이라든가 지방 체육이라든가 종목 단체들이 골고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 선수들이 다양하게 종목을 선택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전임 이기흥 회장이 IOC 위원회에서 물러나면서 지금 김재열 위원 한 명만 남게 됐는데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도 하려면 회장님께서 좀 다시 IOC 위원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뭐 우선은 그 IOC원을 하면 좋겠지만 네. 지금은 일단 국내 현안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IOC원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지금까지 IOC 위원으로서 8년간 활동하면서 쌓아온 네트워크나 인사이트를 좀 활용한다면 뭐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뭐 IOC원에서는 물러났지만 제가 분과위원회 활동을 아직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6개의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소통을 한다면 또 어떤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 결과가 체육인들과 국민들에게 큰 의미를 좀 갖고 있고 또 회장님에 대한 기대도 엄청 클 것 같은데요. 체육인들과 국민들에게 새 체육회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한마디를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선은 그 누구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리더가 되고 싶고요. 특히 이 체육이 갖고 있는 이 무궁무진한 가치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더욱더 증진시키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이슈로 인해서 체육인들이 많이 위축돼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 위축돼 있는 체육인들의 어떤 동기를 더욱더 올려드려서 정말 대한민국 체육의 그 위상 그리고 이 대한민국 체육이 갖고 있는 국제 경쟁력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역대 최연소 회장에 당선된 기적의 사나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 체육 환경을 변화시키는 부지런히 일 잘하는 회장이 되시길 저희가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스포츠 라이브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